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첨단 산업의 심장부에 그야말로 핵심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솔브레인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자료를 보면 바로 오늘 2025년 12월 1일인데 이 솔브레인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3.93%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수하고 또 특정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기폭제가 됐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브레인의 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과연 AI 반도체 시대의 개화와 함께 기업의 독보적인 가치가 마침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어떤 거대한 상승 파동의 서막인가? 저는 이게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혹은 이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라는 강력한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미래 가치를 지나치게 앞당겨서 반영한 단기적인 과열 현상은 아닌가. 저는 현재 주가에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급등을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테마성 상승으로 봐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건 강력한 펀더멘털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장 동력에 기반한 본질적인 가치 재평가의 시작입니다. 자료의 숫자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솔브레인은 엔비디아에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최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거든요.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AI 연산의 필수적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들이죠. CMP 슬러리, 이건 쉽게 말해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거의 원자 단위로 매끄럽게 연마해서 수율을 극대화하는 소재고요. 이 슬러리와 특수 식가격 공급을 독점적으로 늘리고 있으니 AI 시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무 건전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부채 비율이 12.62%에 불과한데 이건 단순히 재무가 탄탄하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반도체처럼 막대한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에서 이건 언제든 경쟁사가 주춤할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해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실탄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죠. 심지어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91%로 대부분의 기업이 손실을 보는 와중에 솔브레인 혼자서 19.45%라는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익률이 거의 독점 기업 수준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니까 12월 1일 하루에 기관이 4만 9천 주를 순매수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27.7%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돈을 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솔브레인이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갖춘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제 우려는 현재 주가가 미래의 모든 긍정적인 전망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30.26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현재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3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엄청나게 높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보통 기술주에게 PER 30배는 흔한 수준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역시 1.93배로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소재 기업으로 볼 때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 리스크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4% 가까이 급등했다는 건 차분하고 이성적인 가치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증권사 리포트 하나에 시장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런 급등은 언제든 작은 악재 하나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위험 싱어가 보입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9.15%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SOT 분석에서는 비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는 내부적인 약점까지 명확히 지적하고 있죠. 지금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가 이런 잠재적 리스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군요. 이번 급등을 촉발한 키움증권 리포트가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리포트의 핵심은 고객사의 신규 투자로 인한 2020년 실적 퀀통 점프라는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앞으로 2~3배 이상 증설하겠다는 공개적인 계획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전망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곧 현실화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감이 비로소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 실적 퀀텀 점프는 아직 현실이 아닌 2년 뒤의 미래에 대한 기대일 뿐이라는 거죠. 시장은 늘 이런 달콤한 기대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비싸게 가격에 매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단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루 만에 14%나 오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이건 시장의 이성보다는 감성이, 분석보다는 투기적 심리가 우위에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저는 그 현상을 시장 참여자들이 솔브레인의 장기 성장성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포트폴리오에 이 주식을 편입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지금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중국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국산화 선두주자로서 솔브레인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가치 재평가 과정이죠. 잠깐만요. 그 말씀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장기 성장성을 확신하고 있다면 자료에 나타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왜 여전히 5.89%라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주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쇼커버링이 발생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지금 상황을 낙관론과 비관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강한 믿음을 가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PER 30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건 솔브레인을 단순 화학 소재 제조업체로 볼 때의 시각입니다. 프레임을 바꿔야 해요. 솔브레인은 AI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에게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K칩스법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이 기업의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늘려줄 겁니다. 지금 높아 보이는 PER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거란 뜻입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매출의 80%가 반도체 소재라는 단일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경계 사이클이라는 말 그대로 외나무 다리에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야 HBM이라는 키워드 덕분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지만 이 사이클이 다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족쇄가 될 겁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이익이 방어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변동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장 잠재력을 봐야죠.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12.47%에 달합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 즉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12.47%라는 수치는 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바로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단순히 PER 수치 하나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하는 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2024년에 나타난 순이익 9.15% 감소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이 늘었는데도 이익이 줄었다는 건 원가 관리에 문제가 생겼거나 비용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순이익 감소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짚고 넘어가야죠. 하지만 그게 만약 차세대 기술을 위한 R&D 투자 확대나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비용 집행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미래에 더 큰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봐야 본질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세부 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대치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하나하나가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작은 부정적 소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당히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HBM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분석하듯이 앞으로 HBM4, HBM5 같은 차세대 메모리 양산이 본격화되면 더 정밀하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솔브레인이 만드는 고부가 가치 소재에 대한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 2차 상승 랠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첨단 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지금 솔브레인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국내외 경쟁사들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거나 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절대적인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이원화, 삼원화 정책을 펼치는 순간 그건 솔브레인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솔브레인이 지금 글로벌 생산 거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북미 및 유럽 생산 거점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몇 개 더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IRA나 칩스 액트 같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고객사 바로 옆에서 제품을 공급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솔브레인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격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투자에도 당연히 리스크는 따릅니다. 우리는 과거 솔브레인이 디스플레이용 띵글라스 사업에서 결국 철수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신사업과 투자가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반도체 부문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2차 전지 전해액 같은 다른 신사업 부문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전체 기업의 수익성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반도체에 고도로 집중된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강점일 수 있는 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리한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제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은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경쟁사가 부러워할 만한 초우량 재무 상태, 그리고 명확한 성장 로드맵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은 그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시장이 이제 겨우 알아보기 시작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기업이 만들어갈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이 기술력을 갖춘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너무 빨리 반영하고 있어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은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제 실적을 통해 기업이 정말 그 높은 기대치를 증명해내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브레인이라는 한 기업을 두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구조적 성장의 서막을 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과열된 시장의 위험과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자료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솔브레인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논쟁의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처럼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